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기초 중에 기초, 생기부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2021학년도 이전의 입시와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의 입시에서 중요한 포인트, 결론적으로는 2024학년도 이후에 생기부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미 이것은 완료된 입시이기 때문에 쓰는 것을 미리 좀 해놨습니다. 2021학년도까지 생기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교과 활동은 내신 등급과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500자씩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생기부의 맨 마지막에 교사의 의견이에요. 그것도 연간 500자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틀로 자율 연간 500자, 동아리 연간 500자. 반면에 이 연간 500자 안에는 정규 동아리도 있고 자율 동아리도 있어서 자율 동아리도 그만큼 충분히 기재가 가능했었던 게 2021학년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떠한 활동에서든 소논문 기재가 가능했었던 게 2021학년도다.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죠. 반면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뒤에 봉사 시간이나 내역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아이가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뭘 느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가 기재가 가능했었던 게 2021학년도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기부다. 그리고 진로 같은 경우는 연간 700자. 그 다음에 수상도 이 아이가 받은 모든 교내 수상이 기록이 됐고 반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독서도 도서명과 저자가 모두 다 기재가 됐었던 게 2021학년도 생기부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때는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 고3 친구들과 올해 고3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기본적으로 교과 활동의 과목당 세특은 500자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다만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우리가 보통 방과 후 학교 활동 기본적으로 미기재로 바뀌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행특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연간 500자입니다. 행특은 동일한 500자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교사 초천서가 대체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과 활동으로 들어와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연간 500자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통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반장, 부반장을 했거나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성폭력 교육, 그 다음에 뭐 자살 예방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체험학습 또는 체육대회, 이러한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적는 경우가 자율활동이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자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연간 500자 그대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자율동아리를 하나를 해도 되고 두 개를 해도 되고 세 개를 하더라도 그게 모두 다 기재가 됐다면, 이제는 자율동아리는 한 개, 그리고 자수로는 30자 이내, 요렇게 기재가 되는 걸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소논문은 이때부터는 기재 금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요런 식으로 바뀐 것이 작년하고 올해 좀 바뀐 지점이다. 반면에 봉사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에도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봉사 시간이 얘가 좀 부족한데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봉사는 작년, 재작년 모두 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봉사활동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봉사활동의 시간이나 활동 내역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인 봉사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40시간 이상 정도를 처음에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는 편인데, 그냥 그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된다. 어차피 이거는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실적 및 특기사항이 미기재가 되면서 연간 500자라는 자수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만 남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게 봉사활동이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연간 700자는 그대로 가지만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진로 희망 분야. 그러니까 우리 생기부 보시면 아시는데, 진로활동의 맨 처음에는 뭐 약학희망 또는 뭐 신약개발원 희망 이렇게 되어 있는 진로 희망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생기부에 여전히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이 된다. 그러면 기재는 되나 미반영이 된다는 거는 학교 측으로는 넘어가지 않는다. 생기부에는 남아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진로 분야다. 반면에 수상 많이 바뀌었죠. 수상은 한 학기당 한 개만 반영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 학기당 한 개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좀 이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반면에 독서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도서명과 저자 그대로 기록이 된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와 작년 고3 그 다음에 올해 고3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변화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기재된 것들이나 아니면 자수가 아예 없어진 것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데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모든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다 포인트가 돼서 어떤 하나가 조금 더 부족하더라도 다른 활동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종합전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약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아리, 자율동아리가 일단은 제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봉사는 거의 반영 비율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수상은 한 학기당 한 개가 반영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저도 보는 게 뭐냐면 일반고에서는 특목 자사고와 달리 세특의 깊이가 부족하고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의 프로그램이 약간 부족한 것을 압도적인 교과 내신 등급과 정말로 많은 수상의 개수 등으로 보완을 시킬 수 있었다면 한 학기당 한 개가 반영이 되면서 거의 빠져버린 상태잖아요. 모든 교내 수상에서 한 학기당 하나 이렇게 돼버린다면 일반고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 아이들에게 비해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두 개의 강점 교과 내신 등급과 많은 수상 개수에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일반고들이 특목 자사고 아이들에 비해서 갖고 있었던 강점 하나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약간 일반고 친구들이 유리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측면으로 바뀌었다. 결국 2022학년도와 3학년도는 이전의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2024학년도에 확실하게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의 약간 과도기적인 어떤 시스템이었다. 그렇다면 2024학년도 이후에 생기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지금 현재 고2 친구들부터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과활동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하고 발명교육 미반영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기재인 경우는 아예 생기부에서 빠져버리는 거고요. 미반영은 생기부에는 나와 있지만 대학 측으로 넘어갈 때는 빠져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미기재와 미반영의 차이다. 그래서 영재교육이라던가 발명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반영이다라는 것이 나온 지 좀 됐고 그래서 요즘에 일선학교에서 이 영재교육과 발명교육에서 했던 어떤 실험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과목별 세특에 녹여서 쓰는 형태로 많이 진화되고 있다. 왜냐면 영재 발명 교육이 미반영이라고 하니 아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약간 심화된 실험이라던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과목별 세특이라던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개인별 세특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충분히 녹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재 발명 교육 중에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계속 고려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특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연간 500자 그대로 간다. 자율도 연간 500자 그대로 간다. 동아리 연간 500자 그대로 가운데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으로 바뀐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2022학년도부터 이미 실적 및 특기사항이 미기재가 되면서 이제 자수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2024학년도가 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개인 봉사 실적은 미반영으로 바뀐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통 학교 밖에서 하는 개인 봉사 실적은 아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실은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고 번역 봉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게 좀 심한 편인데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여러 기관을 찾아보면서 봉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질도 다 다르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 혼자의 역량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게 봉사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개인 봉사 실적은 미반영으로 바뀌었다.
다만 개인 봉사라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하는 상황에서의 봉사는 반영이 되고 있으니 그 부분만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연간 700자 진로 희망 분야가 미반영이 되는 거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바뀐 거, 수상은 대입 미반영이다. 이렇게 써두면 그러면 수상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회경시대회, 그 다음에 과학탐구대회 또는 뭐 이런 수학경시대회 같은 본인의 학업 역량이라던가 계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전략적으로 가서 수행평가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탐구를 하고 이 탐구 내용을 교과 과목별 세특이나 또는 진로활동 같은 부분에 녹여서 쓸 수 있다. 현재 아이들도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미반영이라고 해서 대회 나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회의 질이 좋다면 이것을 나가서 탐구를 하고 수상과 무관하게 그 탐구의 내용을 진로나 교과 세특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한다. 독서도 그 이전에 도서명과 저자가 기재가 되었다면 2024학년도부터는 동일하게 대입 미반영이다. 근데 이것도 수상하고 동일하게 어차피 대입 미반영이니까 책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독서 활동의 양이 많고 적음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입사관들도 알아요. 보통 도서명과 저자에 있는 책의 반 정도는 포인트만 읽거나 그냥 독서 감상문 그냥 대충 써서 내거나 하는 형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서에 많고 적음이 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반영이 된 것이지만 여전히 독서 활동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매우 중요한 지표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반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어떠한 분야가 있을 때 그것을 세특이나 동아리나 진로나 아니면 자율의 자기주도 학습의 탐구 능력으로 다양한 활동에 독서 활동을 녹여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책 안 읽어도 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2024학년도는 정말 많은 것들이 미반영이 됩니다. 미기재도 있고 미반영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됐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뽑을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살아남는 건 내신 성적과 세특, 그 다음에 자율, 그 다음에 창체 동아리, 정규 동아리라고도 하는 요 창체 동아리, 그 다음이 진로.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다면 2024학년도에 크게 4가지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보아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자율이라던가 진로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0%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파악하기엔 조금 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 가장 아이의 학업 역량이나 계열적 합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학교 내신 등급과 과목별 세특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예전에는 세특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써졌거나 다른 활동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써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소서에서 저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학교가 일반고여서 생기부가 구체적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었던 장치가 있었다면 이제 그 장치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면 생기부에서 충분히 나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저는 많이 좀 강조하는 게 각 과목의 세특은 하나의 작은 자기소개서다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항상 드렸다. 그래서 제가 세특을 좀 많이 강조했고요. 이제 입시라이브 설명회 때는 세특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어진 학교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나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학년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과 생기부의 트렌드, 그리고 이렇게 바뀐 트렌드에 맞춰서 결국 어떠한 활동들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데 아참, 이제 아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